투자 위험. 자, 지금 하고 있는 위험이란 말 뜻은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건물이 폭삭 망했다. 물론 이것도 위험되겠지만 실제로 투자에서는 위험이란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물어보자. 우리 투자를 하는 궁극적 목적 뭐를 얻을 목적입니까? 수익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보통 투자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에 투자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예상하죠. 했을 때 보니까 실제 수익을 갖다 이제 서로 비교하는데 항상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항상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게 위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투자에서 이 위험이란 말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다룬 위험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자, 다시요. 오늘 수업을 마치는 예상 시간 몇 시? 실제 수업은요? 오차가 발생하지? 그게 위험이에요, 그게. 항상 위험을 갖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죠. 투자 위험은 예상된 수익률과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위험이란 용어를 쓰거라 하는 거예요. 오차. 그래서 우리 현재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걸 측정할 수 있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 방식이 뭐가 있냐 보니까 표준 편차 또는 뭐 있습니까? 분산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이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잘 알지만 우리 표준 편차란 말과 분산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수학 시간에. 하여튼 했어요. 네, 했는데 자, 자꾸 이 개론 과목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 액면고도 이 글자를 따라가시라고. 자, 편차가 뭐예요? 차이가 난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인데 표준이 뭐냐? 중심, 중앙,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라고. 분산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어제 흩어진 정도지?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우리 중개사 시험 언제 칩니까? 10월? 네? 30일입니까? 31일? 하여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인데, 보세요. 자,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친구 2명이서 하루에 모이고 문제를 2번 시험 쳐봤다고. 해보니까 갑이란 친구는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네? 어른 보니까 35점, 한 번은 85점 나왔습니다. 둘 다 평균 얼마요? 60이죠? 합격될 확률 높은 게 갑을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해볼게. 이게 평균이지? 평균, 중앙, 중심, 이게 표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평균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차이가 나죠? 여기 얼마라고? 여기 표준 편차야. 얘는 25죠?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 얼마요? 여기에 분산 그 말 뜻이에요. 원래는 요 루트를 쳐야 됩니다.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자, 중요한 거는 따라서 보니까 현재 갑이 합격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은 그만큼 표준 편차가 크다 적다? 적다. 자, 그러면 시험은 여기 나오겠네. 문제에서 만약에 분산 값이 적단 말은 위험이 크다 적다 이런 의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번역하셔야 돼. 이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이 분명히 이건 장난칠 것 같은데 가깝다 멀다. 가깝다. 이걸 항상 시험 냅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멀다 쓰면 틀려. 그러니까 당연히 장난치는 이걸 장난칠 수밖에 없다고 문제에서. 됐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보니까 그럼 좋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위험을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 원인 자체가 뭐니? 이런 걸 다른 말로 위험의 유형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최근 이게 한 6개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위험에 대한 유형은요. 총 이게 28개 있습니다. 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28개를. 근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풀은 요런 거 하시면 돼요. 항상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되어 시험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제목은 항상 원인 자체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기업들은 매년 연초에 뭐 있습니까? 원래 목표 수익률 잡죠? 목표 수익이 10%인데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12월 연말에 뭐 있습니까? 실제 이제 측정해 볼 거 아니야. 아니 실제 수익과 목표는 차이가 있냐 확인해 보는데 자 이때 자 기업이 현재 목표 수익을 잡고 있는 중간에 이때 돈을 빌려갔는데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마 실제 수익은 얘보다 아마 더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위험 맞지? 원인 자체 누구 때문에?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자율 위험 쓴다고 표현할 때. 자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자 결론부터 요 제목이 딱 들어오지. 제목이 있죠. 있으면 무조건 요 뒤에 설명 중에 똑같은 말이 들어야 돼. 무조건. 자 다시 이 말 아닙니까? 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진다. 원인 뭐요? 이자지. 그래서 이게 이자율 위험이라고. 다시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있죠. 그죠? 원인 뭐요? 무슨 위험?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안에 있는 글자에 목숨 걸지 말고 똑같은 글자 찾아가라고 무조건. 절대 이 시험은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친 적이 없어. 또 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자, 이 말 아닙니까? 사업상 위험은 뒤에 뭐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 들어오고 법이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확인 가볼게. 확인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자, 프린터 보니까 11번부터 자, 11번 이 말입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뭐라고? 위험이죠. 우리 위험 같은 말 불확실성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앞에 있는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는 이건 의미 없어요. 그 뒷말이 중요한 거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통해서 뭐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할 거예요. 자, 거기 내용 쭉 보니까 우리 항상 명사를 봐야 됩니다. 쭉 보니까 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 사업 들어왔지? 그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자, 14번. 자, 그 명사가 두 개 있죠? 환경과 위치 나 있잖아. 그래서 핵심 뭐예요? 위치지, 위치적 위험. 그 다음에 15번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자니까 이자 위험. 16번은요? 정책이나 법 들어왔지? 그 법률성. 뭐 할 거 없네 이거. 안에 글자 한 장에 목숨 걸지 말라고 절대. 그래서 원인 자체는 뭔가 보시면 돼. 그러나 칠판 보시고요.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게 4개가 있더라. 이 4개는 좀 기억을 해둘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있죠.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게 많습니다. 내용 중에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이 중요한 거지. 어디 글자고 어디 이상한 곳에 들은 글자 있지.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런 건 하수가 문제 되는 거예요. 고수는 이렇게 문제 어느 구석등이 있는 게 있죠. 구석이 있는 거 이거 시험 안 된다고 이런 과목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 중요한 거 계속 시험 나온다고. 지금 거기 있는 우리 내드는 프린터 있죠? 이거 다 기출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다 일반적이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공부할 때 근데 귀퉁이 있는 거 자꾸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결론은 뭐야? 한 3년 간다는 소리거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가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렇게 시험 낸 친구 있는데 그건 진짜 하수가 문제 내는 거야. 하수가. 자, 하여튼 그래 보시면서 예배가 4개 있어, 4개 있어. 자, 첫 번째 유동성 위험.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금융적 위험.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운영 위험. 네 번째 인플레이션 위험. 이 네 개. 그러면 유동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야?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유동이죠. 근데 유동성 위험이 뭐냐?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말이거든요. 전환. 하나 물어보자고요. 주식과 부동산 팔았을 때 현금화가 훨씬 빠른 게 누구예요? 보통 부동산 뭐 있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 두 달 걸리죠.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현금은 늦다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금융이라고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파이낸싱. 금융, 우리말로 금융. 뭐 어렵게 생각하면 돈 아니야? 돈. 내 돈, 남돈 그거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 즉 자금 조달 이 말 뜻이에요. 원래 금융이. 그래서 항상 금융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타인 돈 이 말 나와야 돼요. 핵심. 이 말에 타인 돈의 부채 같은 거 아니에요? 대출 같은 거? 앞에 보니까 지렛대 효과도 뭐예요? 타인 돈이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서 몽땅 다 금융상 위험이라고. 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면 자기 자본심은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원금이자 갚는 게 어렵다. 이게 금융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운영상 위험. 자, 우리 학원 볼게요. 우리 학원 운영 관련된 위험이 있죠. 첫 번째 학생 수 적다. 연관성이 있죠. 또 저기 있는 직원이 좀 개판이다. 영향 주겠지. 선생 좀 문제 있더라. 영향 주죠. 그런 게 일종의 운영상이라고. 뭐 기업으로 가볼까? 기업에서 결국은 운영이 뭐 있습니까? 근로자가 파업한다. 경비 변동이 있다. 뭐 등등등이 몽땅 다 운영이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얘는 근로자가 어떻게 한다. 뭐 영업 경비가 어떻게 한다. 이런 말 나오죠. 몽땅 다 운영상 위험이라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만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치가 이 말은 역으로 뭐 물가가 뭐 한다고요? 이런 말로 몽땅 다 인플레이션 위험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서로 관련된 게 어디 있느냐? 자, 다시 프린터. 자, 프린터 17번부터 사무실 관리, 그 다음에 근로자 파업, 하여튼 이 건물 관련된 운영이죠? 운영상 위험이고. 자, 18번 뭐나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밑줄.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19번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지? 관련된 말은 인플레이션 위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걸 좀 정리합니다. 자, 책 가볼게요. 책에 273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위험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죠? 첫째 줄 보니까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 달라질 가능성 밑줄. 여기 위험이죠? 자, 나머지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두째 줄 가보니까 기대 수익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 밑줄. 이게 뭐예요? 위험 측정 방법이지. 그다음 밑에 양가로 2번 위험의 종류 대신 유형 바꾸라고. 유형으로. 왜 자꾸 신경 쓰는가 하면요. 시험에 나올 때 절대 위험 종류를 안 쓴다. 위험 유형이라는 시험 나오지. 자, 그래서 가로 1번 무슨 위험? 첫 번째 줄 뭐 나와 있어? 뭐 나와야 돼? 사업 나와야 되지. 사업에 대한 밑줄. 동그라미 1번 시장 위험. 그럼 참고로 시장이란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산론과 팔론이 있어야 되지. 셋째 줄 보니까 수요 공급 밑줄. 그거 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무슨 위험? 그거 뭐 나와야 돼? 알겠죠? 그죠? 근로자, 영업, 경비 등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위험? 위치. 찾아줄 것 뭐 나와 있습니까? 위치 밑줄. D장 갑니다. 바로 2번. 자, 무슨 위험? 금융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보니 뭐 있습니까? 부채 나와 있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시험에 나올 거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자, 두째 줄 뭐 있습니까? 이 정책이나 법 나 있죠? 밑줄. 그 나무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그 다음에 갈로 4번. 뭐 나야 됩니까? 이자 나야 되죠? 5번 가복 유동성 나 있죠? 두째 줄 뭐 나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밑줄. 6번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요.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책은 이거 없지만은. 아니, 보세요. 위험은 이런 거다. 예? 위험이 뭐냐? 그래서 이런 게 위험이 있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위험이 있으면 도망갈 거요? 뭐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뭐 나온 거면, 자,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요건 우리 책에 279페이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자, 거기 279페이지 가보는 게 위험 처리 방식이 첫 번째 위험한 요소를 갖다가 뭐 한다고요? 제외시키는 방식.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보수적 예측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있죠, 그죠? 할인율.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세요. 위험 관리도 원래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 위험 보유, 위험 증가, 위험 통제, 위험 회표 4개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잠시만. 원래 우리 부동산학은 맨 먼저 나온 게 미국에서 맨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일본 넘어와서 이렇게 한국 넘어왔거든요. 또 직접 넘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일본 애들은 외국에 있는 문물 들으면 항상 자기화로 다 바꿔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원서상에는 이것만 있어. 있는 걸 일본 애들은 이걸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선불락 같은 내용인데 이게 약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전공식 보면 어떤 책은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 공부한 친구 이것만 들어가 있다고. 또 어떤 책들은 이 둘 다 짬뽕된 책이 있어. 짬뽕된 게. 자, 일단 결론. 비록 같은 내용이지만 이 공부할 때 같이 묶어서 공부하지 말라고. 네? 얘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이걸 묶어 놓으면요. 우리 책 보세요. 자, 책 번이 거기 뭐 있습니까? 갈로 1번, 2번, 3번 뒤장 가볼까? 또 있죠? 4, 5, 6 있는데 이렇게 개판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책도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냥 막 디귿자 그냥 쓰고 놓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비록 둘 다 위험을 갖다 어떤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 표현성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 원서는 그냥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 이 말이 뭐예요? 위험 있는 건 투자해 안 해? 안 하지. 잠시. 그럼 위험 반대말이 뭐예요? 위험 반대말. 안전하다, 안전한 같은 말. 응? 위험이 있다, 반대말 위험. 없다, 무위험 아니에요? 그죠? 그 무위험 먼저 이런 무위험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현재 은행 찾아가서 나 저축할 건데 몇 프로 줄래 물어보니까 3% 정도 준대. 1년간 저축했을 때. 예? 요건 이미 준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줄 거지. 그죠? 이런 게 뭐라고? 예상 수익률. 그래서 저축을 한 후에 1년 딱 경과되면 은행들은 무조건 몇 프로 줍니까? 일단 세금 무시. 몇 프로예요? 요것만 주는 거지. 이게 실제 수익이지. 그러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있어? 없죠. 이런 게 뭐라고? 이게 이 말입니다.
주식이란 건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 투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제 무조건 이 실제 수익 항상 똑같이 8% 나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보다 더 높은 수익 나올 수 있고 얘보다 더 적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이게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의 차이가 뭐 이게 위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위험 있는 건 절대 투자하지 말고 오직 투자할 때 어디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한다. 이 말은 어디만 투자합니까? 저축성 예금이라는 국공채만 투자하는 말 뜻이 이게. 그러면 자, 부동산 위험이 있어 없어? 있어요. 위험 말 뜻이 뭔데? 자꾸 생각해야 돼. 위험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이 말을 적으세요, 이 말. 이만큼 수익이 나올 거 예상해 투자했단 말이야. 실제 수익 차이가 나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방식을 따라간다면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말이 있을 아닙니까? 그럼 이거 시험 나오겠냐고, 이거.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야,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두 개 있는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꽤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우리 보수란 말은 보수 반대말. 보수는 안정성이죠. 진보는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변화를. 자, 가볼게. 제가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요걸 사기 위해서 요 동네에 있는 중개업자 3명을 찾아갔습니다. 야, 이 물건 현재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냐 물어보니까 요 3명이 있는 중개업자 항상 똑같은 수익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예상된 수익을 알아보니까 얘는 이렇게 다르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응? 그럼 내가 이 건물 투자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근거로 투자할 것인가 이제 판단을 잡아야 된다, 판단을. 만약에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걸 잡고 뭐 있으면 실제에서 투자하면 실제 수익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지금 목적이 뭐요? 위험을 갖다 제거했던 처리할 목적 아닙니까? 이 간격을 좁혀줄 목적이라고. 사실 목적이. 오히려 이러면 위험이 더 크잖아. 그죠? 근데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딱 잡아주면 설마 이 수익이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은 아마 적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결국 얘가 벌릴 수 있는 위험을 더 감수시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수 엑트 방식은 수익을 갖다가 최고, 중간, 최소를 잡아준 상태에서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이걸 갖다 뭐 투자 준 걸 잡는 거예요. 응? 잡으면 실제 수익은 얘보다 더 적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보수란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수익을 잡을 때 높은 거, 낮은 거.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순수익. 순수익이 낮단 말은 그 반대 거꾸로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높게 잡아야 되죠. 그죠?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잡아서 투자 준 걸 잡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할인율인데, 자, 다시요. 만약에 우리 저축성 예금 금리가 3%고 주식이 현재 3%면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왜 저축 투자합니까? 이 말은 위험이 없다는 소리죠, 그지? 훨씬 주식이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냐 보니까 위험이 얘가 현재 저축보다 2% 정도 위험이 더 크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은행 금리 5% 3% 아니에요. 위험 2%지. 그 나라면 현재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수익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정리해볼게. 위험이 주어지면은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요걸 기준 잡아서 뭐 있으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자, 실제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데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은 더 높은 거 낮은 거? 예? 느낌이 자꾸 있죠. 할인하면 깎는다 이 말 뜻이거든. 표현이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 내면 틀린 말 항상 여기 나와.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자, 은행 대출 금리 같은 말 뭐예요?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말
할. 같은 말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그죠? 기억납니까? 다시 해볼게. 은행 금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받는다기 받을 숫자야. 수익률이라고. 차입자는 돈을 갚는 거지. 이자. 그러니까 버는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따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할인율을 보지 말고 사실은 그 이면식이 뭐가 됩니까? 이게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거야 말뜻이. 그래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풀게요. 자 문제 가볼게요. 예, 저기 있는 20번, 21번. 자 20번부터 먼저 자 두째 줄 끝에 보수적 예측 기법에 대한 밑줄. 보수 예측 있죠? 자 잠시 보세요. 나 같으면 앞으로 시험 낼 때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요거 딱 내놓고 있죠? 이게 이거다 시험 낼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게 뭔가 하면 제목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이 제목 결정은 보다 뒤에 오는 답이 달라지니까. 알겠죠? 이거 앞으로 시험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들하면 안 돼. 이게 들어오면 답이 들어야 된다고. 얘가 들어오는 순간 이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로 먼저 구분시키라고. 그죠? 거기 현재 보니까 20번 보니까 보수 예측 나 있죠? 나와 있으니까 이 말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해서 투자 준거 삼는다 이거고 21번요. 위험 조정 할인율 밑줄 나오는 순간 무조건 중간 앞에 있는 내용 다 필요 없이 위험 찾아가. 위험 두째 줄 있죠? 그죠? 예, 위험이 뭐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요? 더 높은 할인을 쓴다. 이런 말 기억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요거 묻습니다. 보세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위험이 있으면 주인이 떠안는다. 보유, 떠넘긴다, 정가, 철저히 분석한다, 통제. 그 다음에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해피 4개라고. 떠안는다, 떠넘긴다, 분석한다, 피한다 4개야. 이거 개념 문제 아시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시험 나올 건데, 자 위험 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손충당금이지. 대손이라 말 뜻은 큰 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뭐 있으면 비용 등을 갖다가 부담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적립한다. 이게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럼 우리 이 아파트 관리비 이 말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대손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 그 건물 누구 건데? 임대인. 뭐 걔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또 안 넣는다. 이게 보여요. 응? 그 다음에 위험 전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변동이자, 변동임대차, 또 뭐 있는가 하면 보험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수압. 이와 같은 거, 수압이고 교환. 이와 같은 전부 다 위험에 대한 전가요. 자, 잠시 보세요. 그럼 인프레가 발생되어지면은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손해입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손해입니까? 차입자. 생각 잘 하셔? 한번 해볼까? 자, 1년 전에 현재 내가 검 한 돈을 샀는데 그 당시 10만 원 되었거든요. 지금 보니 검 한 돈이 20만 원 정도 뛰었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있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검 한 돈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이 말은 물가가 올라온 거지.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런데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10만 원 빌렸는데 지금 갚는데 13만 원 정도 갚는다 치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은행들은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나한테 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죠? 근데 차입자는 뭐 있습니까? 차입자는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만큼 갚아야 되죠. 실질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이익이에요? 차입자 이익이지. 은행 손실이지. 그죠?
은행이 손실 본 것만큼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지? 은행 지금 은행 손실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올리지? 그럼 누가 올리면 이 위험을 누가 떠안느냐고? 사입자. 이게 뭐 위험 뭐라고? 그 말이 그 말. 증가. 그러니까 변동 임대차, 변동 이자 몽땅 위험 증가요. 그다음 두 번째 보험. 내가 현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요 집이 불이 나면요 원상 회복하는 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1,000만 원 내고 있죠. 혹시 불나면 네가 나한테 10억 돌라는 거야. 이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불났어. 이 불났는데 책임은 누구 책임이? 원래 내 책임이지. 나 보험료 들어갔지. 근데 내 책임인데 누가 지금 또 안고 있습니까? 얘한 떠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 증거라 보시면 돼. 자, 수학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위험 통제란 건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험 있는 걸 한 개 한 개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포트폴리오. 좀 딸 거예요. 민감도 분석, 또 평균 분산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는 얘는 말 뜻이 뭐예요? 위험 있는 곳은 투자 안 한다는 거지. 요 말이 위험 회피네 보니까.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실제 우리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제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정가라든지 통제가 중요하다고. 공부할 것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프린터 있는 문제 가볼게요. 22, 23번. 자, 22번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재배시킨다. 이게 뭐라고? 위험 회피고. 23번 가볼게요. 포트폴라 있죠? 이건 위험 뭐요? 증가. 통제. 자, 24번은 이건 민감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잠시 이 개념 한번 설명드릴게요. 민감도 같은 말이 감흥도. 민감도, 감흥도 같은 거요. 전에 이게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이 비슷한 말이면 탄력성. 자, 탄력성이 이 말입니까? 충격을 주면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이 크냐 따져보는 거지. 반응이 큰 게 탄력적이지. 이 말이 그만 민감한 거야. 저거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요건 개념만 정리하시라고. 이래 보시면 돼요. 어떤 걸 갖다가 투입했는데 인풋, 산출된 결과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라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우리 학원 학원에, 자, 이 건물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꽤 많거든요. 네? 이 건물에. 자, 이 건물의 수입에 영향 중에 첫 번째 보니까 임료도 분명히 영향 줄 것 같아. 그죠? 주차료도 영향 주겠죠? 또 세금도 분명히 영향 주거든요. 등등등이 있어. 이와 같은 게 변함에 따라 결국은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고. 만약에 월세가 1% 올라갔어. 주차료가 1% 올라갔습니다. 세금 1% 올라가니까 자, 임료가 1%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입의 0.03% 정도 감소하다고 봅니다. 주차료가 1% 올라간 결과 5% 정도 수익이 떨어지는데 세금 1% 올라가니까 1% 정도 수익이 떨어지면 이와 같이 어떤 한 요인이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건 민감도라고. 물론 이때 가장 민감한 게 누구예요? 주차료죠. 얘가 위험이 가장 크겠네. 그래서 이것만 잘 수정하면 뭐 있습니까? 위험을 갖다 제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민감도, 감흥도 위험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 어떤 영향 받느냐. 여기에 다른 말로 민감도, 감흥도 이 개념이에요. 그 개념 마시면 돼. 그래서 자, 거기 있는 24번요.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인풋, 즉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그 결과치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게 뭐라고? 민감도 또는 같은 말 감흥도. 좀 달리 표현하면 탄력성. 됐죠? 자, 여기까지 봤던 걸 책을 통해 정리합니다. 자, 책 갑니다. 이제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279페이지입니까? 자, 큰 3번 위험 처리 방법. 그중에 양가로 1번 위험 있는 투자안을 제외시키는 방식에서 설명이 꽤 많지만 다른 건 다 버리고 첫째 줄 끝에 있죠? 위험 있는 투자 대상은 제외하고 안전한 투자 대상만 선택한다. 이 말 밑줄 그어놓고 밑 동그라미 1번, 2번 필요 없습니다. 자, 갈로 2번 보수적 예측 방식은 첫 번째 줄의 밑줄 뭐라 했습니까? 수익은 수익률은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 이거 마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로 3번 위험 조정 할인율 맨 밑에 줄 밑줄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 자, 뒷장 가볼게요. 뒷장 갈로 4번은 이거는 민감도는 이 민감도 자체의 개념 마시면 돼요. 자, 거기 개념 중에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 받는가. 이 말 밑줄 꺼놓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4번만 밑줄. 민감도가 클수록 중간 다 버리고 끝에 위험이 더 크다 적다. 7판. 민감도 큰 게 이 세 개지 누구? 그 얘가 그만큼 뭐 있습니까? 변화폭이 더 큰 거지.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예상된 수익과 실제시 달라진 정도 아니야. 누가 더 큰 거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라고. 민감도에 대한 개념하고 두 번째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도 더 크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갈로 5번, 6번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런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 하지 말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있죠? 쉬는 시간에 이거 보세요. 요거 좀 따로 적어 놓으시라고요. 요 내용. 그럼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이런 시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잠시 28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예제 문제 있죠. 이렇게 단답 형태로 시험 나올 수도 있어. 있는데 앞에 뭐나 있습니까? 원인 뭐? 부채, 무슨 위험? 끝. 그 내용을 다 보지 말은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더 할게요. 예제 문제 3번, 4번, 5번 세 개 볼까? 자, 3번은 보수적 예측 방식은 칠판 보시고요. 수익은 높은 거 낮은 거? 낮다 같으면 상향, 하향? 그 말 아니에요. 하향 조정한다고 말이라고. 맞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뭐 나와 있어? 위험 조정 할인율 쭉 가. 뭐 나와야 됩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떻게? 그렇게 장난친다고. 알겠죠? 5번 민감도 나와 있지? 그 뭐 나와야 돼? 투입 요소와 산출된 결과 관계. 됐죠? 네, 그런 형태로 문제 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여기까지 한 문제야. 요게. 그러니까 이 말입니까? 위험이 뭐니? 어떠한 현재 위험이 더 크게 만들까? 유형. 세 번째 해결 방식 뭐 있니? 딱 세 개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한 공부하시라고. 묶어서. 그래서 묶어서 공부하시는데 나올 게 뻔하잖아. 이거 이제 답 찾을 수 있죠? 그죠? 요거 두 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어떠한 얘가 어디서 포함되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공부하시라고. 자, 일단 두 개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끝냈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수익률로 넘어갑니다. 수익률 쉬었다 할게요.